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과 관련해서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선 주자 지지율 선호도에서 끊임없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강 체제가 정립되면서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겨냥한 충청권 대망론이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동 걸린 윤 총장 띄우기 움직임을 서정욱 변호사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새해 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대권 주자로 띄우려는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탁 드러나게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충청권에다가 부여 출신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가장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이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중도 통합론, 이걸 지금 주장하고 나섰더라고요. 예. 일단 충청 대망론. 예. 충청인들의 그 한 있잖아요. 호남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예. 한을 이게 한번 풀었죠. 근데 충청은 박사님이 정치 전문가인데 제가 이제 충청 대망론을 좀 찾아봤더니 예. 옛날에 그 유석 조병옥, 예. 조병옥, 예. 해공 신익희, 예. 신익희도 이제 그 병으로 돌아가시가 선거 안 됐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유석 조병옥도 아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다 그렇죠. 그때 4.19 전에. 예. 결국 이제 그 조병옥 이분이 천안 출신이더만요.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보면 JP 김종필. 네. 그 다음에 그 유해창. 이해창. 그 다음에 그 방기문. 그 전에 이인재도 좀 넣어주세요. 이인재. 이인재 적어왔어요. 이인재도. 대망론까지 건져뵌 거는 이인재는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게 번번이 충청 대망론이 그냥 말 그대로 이게 그 꿈으로만 희망으로 이게 끝나고 좌절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진석 의원은 충청권의 맹주 중에 하나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윤여준 책사인데 이분들이 그 충청권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이게 제대로 윤석열 예. 충청인의 꿈을 한번 실현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중도 통합론.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보수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중도를 표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와 중도를 통합하면은 중도로서 외연을 넓혀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도 7월 24일 물러난 뒤에 어떤 정치에 뛰어들 경우, 대권에 나설 경우 마땅한 그런 그 둥지가 없는 상태에서 황무지에서 이렇게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웠고, 새로운 어떤 정당 체제를 모색할 경우 그렇게 되면은 야권이 불려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도 통합론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을 좀 염두에 두고요. 그럼 이게 근데 정진석 의원이 뭐라 했냐면 인터뷰에서 예. 공관위원장의 자격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예. 내가 이제 그 최고참 선임, 예. 최다선, 최고참은 이제 의원으로서 조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번 주에는 이제 일주일 전쯤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공약은 내각제 개헌, 예. 공약을 이게 내각제 개헌을 공약을 내걸고 그리고 이제 그 대선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 선언해라. 이런 데 그 인터뷰한 것도 있고요. 대전일보에다 칼럼을 썼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한 거는 겉으로는 이게 그 안철수를 향해 한 말이지만 실제로 이제 더 큰 거는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고 한 게 맞아요. 예. 본인 인터뷰를 보면 뭐냐면 이제 그 안철수 의원한테 선
당대당 선 통합하고 예. 그다음에 후 단일화하자. 예, 그렇죠. 뭐 이런 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둥지가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하고 국민당이 합치가지고 새로운 이게 중도 통합 당을 만들면 새 둥지가 되면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경선하면 안철수도 좋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차피 국민의힘이 안 오고 신당 만들고 또 하면 또 이게 분열되고 분열되니 예. 차라리 이제 그 새롭게 둥지를 하나 통합해가 만들어 놓으면 윤 총장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랬어요. 윤석열도 이제 광야를 떠돌 필요 없이 그러니까. 광야. 예. 괜히 이게 국민의힘에만 있으면 들어올 데가 없으니 예. 그럼 이게 중도에서 덜판에서 이게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니까 하나 새로운 둥지 만들어내면 바로 그냥 이게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뜻으로 지금 정진석 의원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원로 정치인들은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로 단일화돼서 만약 서울시장이 안철수가 되고 그 다음에 대권 후보가 윤석열로 굳어진다면은 안철수, 윤석열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는 PK란 말이에요. 뭐 TK는 영남 어차피 보수 쪽이니까 그래서 영충 연합론 과거 DJP처럼 그렇게 될 경우는 영남과 충청권이 연합할 경우 그러니까 안철수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밀어주고 대권 후보 윤석열 나가면 이건 필승 카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본인의 뭐 큰 전략은 그 막 박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전략을 펴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역풍도 상당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역풍도 이게 상당한 게 일단 이제 그 안철수에 대해서부터 뭐 김종인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번 이게 만났는데 그걸 안철수가 또 언론에 내니까 엄청나게 또 뭐 예. 본인이 비밀로 하게 걸 왜 이게 언론에 하느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아요. 앞으로 이게 다시 볼 일 없다고.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자유우파 쪽에서 상당히 비토 세력이 많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지금은 이제 그 문재인 정권과 피터제게 싸우니까 지지차가 상당히 높은데요. 예. 마침 이게 또 검찰총장 끝나고 이제 본격 정치에 뛰어들면 그렇죠. 윤석열 총장도 이제 그 손에 피를 좀 많이 묻혔거든. 근데 이 피를 문재인의 피만 묻힌 게 아니에요. 예. 조국의 피만 묻힌 게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피도 묻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피도 묻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윤석열 총장이 자유파의 후보라 볼 수 있나? 또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전문 관료인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그 초년병이잖아. 예,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직업 정치인으로서 역량은 있나? 또는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경륜이 있나? 예. 검찰주의자지만 예. 이분이 경제나 안보까지 외교까지 다 알까? 이런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진석 뭐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면 반문이 다 단합해가 통합해서 정권 뺏어오는 게 예. 맞는데 그 와중에 심한 우여곡절 앞으로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선통합 후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그 통합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제는 김동길 교수를 찾아가서 또 면담을 했는데 썩은 나무를 베일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썩은 나무는 이제 문재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게 그 나경원 전 의원 있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 김동길 교수 먼저 찾아갔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크게 보도가 안 됐어요. 예. 근데 이번에 안철수가 가니까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김동길 교수가 안철수를 갖다가 엄청나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안철수는 중도라는 사람이고 김동길 교수는 상당히 그 우쪽에 예, 정통 그런 보수 쪽에 있잖아. 예. 근데 찾아가니까 이제 그 뉴스가 상당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가 이제 썩은 나무를 베라 이 말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베라는 뜻이고요. 문재인의 심장에 비수를 꼽아라 이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또 화답했죠. 링컨의 말로 화답했잖아. 예. 링컨이 이제 그 나에게 나무를 벨 6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면 4시간은 이제 그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4시간 준비하고 그다음에 2시간에 벤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이제 안철수가 인용했는데
제가 이제 안철수한테 걱정하는 건 두 가지예요. 썩은 나무에 문재인의 심장에 비수를 꼽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이번에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예, 분열되면요. 분열되면 이게 그 오히려 자유파의 심장에 비수를 꼽을 수가 있어요. 예, 이 말은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썩은 나무라고 그걸 빼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 예. 이걸 이게 제가 지적할 수 있고 앞으로 잘해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4시간 도끼날 가는데 갈았어요. 이제까지 이게 계속 안철수는 철수 정치맨인 거예요. 뭐 좀 하려다가 철수하고, 뭐 좀 이게 하려다가 철수하고, 제대로 이게 도끼날을 간 적이 없잖아. 4시간 동안.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진짜 이번에는 이게 좀 칼을 제대로 갈아서 문재인의 심장에, 좌파 정권의 심장에, 민주당의 심장에 좀 빗을 꼽아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 본인이 단일화가 이기면 또 본인이 하더라도, 그러기에 본인이 져더라도 승복하고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해서 이번에야말로 이게 그 자유파의 한 편이 돼가지고 제대로 이게 심판하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안철수 대표도 지난번 서울시장 출마 얘기를 하면서 문정권의 심장에다가 비수를 꽂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건 좀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4시간 칼을 갈았다는데 그 철수한 것을 다 간 걸로 칼을 가는 기간으로 본인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근데 안철수 보면은 전체적인 지지율이라는 것은 안철수 스스로 득표율은 15 내지 20%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면 그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혼자로서는 도저히 서울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합쳐가지고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되든 뭐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단일화만 된다면은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안철수도 자기 혼자 나가갖고는 뭐 서울시장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이 뭐 가슴에 심장에 칼을 꼽는 게 심한 좀 표현 아닌가, 강한 표현 아닌가 했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강하게 안 보이고 지금은 이제 그 대깨문이라는 뜻이 뭐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게 대깨문이잖아. 요즘 이게 신문에도 대깨문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아직 방송에는 부족함이지만 제가 이제 출마 선언했다면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다 이거보다 문재인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린다. 대깨문이 그 뜻이야. 대갈통을 박살내버린다. 그 정도 표현 써야 이게 심한 표현이지. 이거 가지고 이게 과연 심한 표현이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15에서 20이 한계입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이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김종인이나 보면 안철수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안철수가 주도하고 있어요. 전략을. 근데 안철수는 절대 이게 3파전 하면 15% 3등입니다. 네.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자강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제 그 흥미진진한 이런 경선을 잘하면 그 후보가 이제 시너지 효과로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안철수하고 단일화 뭐 플레이오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를. 너무 이게 저는 안철수한테 끌려다니면서 자꾸 띄워주지 말고 일단 스스로 이제 그 후보를 키우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려요. 뭐 안철수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 것은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워낙 뭐 안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중도로의 이미지 그것을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도 안철수 얘기가 계속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보수만 가지고는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단독 집권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좀 어떤 형식이든 꼭 뭐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든 안 되든 끌어들여서 통합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제기한 중도 통합론도 윤석열 총장이 만약 퇴임 후에 대권을 겨냥한다면은 둥지를 틀기에는 아주 적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론조사를 쫙 16개를 빼봤거든요. 예. 윤석열하고 이제 안철수의 공통점이 있고, 그게 윤석열의 특징인데요. 여론조사 연말에 한 달 동안요, 16개를 제가 빼보니, 전부 이게 ARS로 한 거 있잖아요. 네. ARS로 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 전부 7개가 1등입니다.
ARS 7개가 싹쓸이인 거 윤석열 총장이. 예. 안철수도 그건 좀 좋아요. 근데 전화로 면접한 거 있죠. 전화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 예. 이거는 9개가 이재명이가 1입니다. 이재명이가 전화로 조사하면 이게 9개 1이고 윤석열 총장은 ARS 1인데 7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결국 ARS는 전화 면접은 샤이 보수가 있잖아. 그렇죠. 샤이 보수들이 전화로 해가 나 이거 윤석열 안철수 지지합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ARS 때는 이게 적극적으로 표심을 내지만 샤이 보수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ARS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정치 관심층들이 응답합니다. 보통 사람들 전화로 ARS 오면 바로 끊어버리죠. 예. 끝까지 듣고 응답해 주는 거는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심층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많아요. 끝까지 듣고 나 윤석열 한 번 눌러줘야 되겠다. 예. 이런 지지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샤이 보수의 지지도 있고 또 이런 이제 정치의 고관심층의 지지를 받는다면 상당히 앞으로 뭐 지지율이요.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사그러들 이런 지지율은 아니다. 이래 보입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윤석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수시로 안부를 물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상당히 좋은 징후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신이죠. 그때 김한길 안철수가 공동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댓글 사건으로 찍혀가지고 여주지청장으로 쫓겨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가 윤석열 영입에 아주 책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또 양정철이가 또 끌어들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당시 여주지청장이지만 거부를 하고 그래서 성사는 안 됐다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갖고 지금까지도 두 사람 간에는 상당한 교분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박사님이 이제 알고 있어요. 전문가니까. 근데 이거 제가 봐도 이게 안철수하고 윤석열 이번에 제가 안철수가 서울시장 낙차가 왔죠. 이거는 저는 상당히 윤석열을 의식한 거로 저는 봅니다. 예, 예. 왜 지지율이 있으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권 나는 서울시장 가서 차기 노리자 예. 이런 데 의도가 있어 보이고 또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이 이념보다는 이제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이제 이념보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좌우 이념보다는 정의, 공정 예.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뭐 안철수도 이게 중도 실용 아닙니까? 예, 그렇죠. 따져보면 예, 중도 이런 게 실용.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저는 한다 보는데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철수하고 뭐 정진석 의원 아까 주장처럼 이렇게 통합이 다 안 돼 있다면 그럼 결국은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저는 중도 제3의 길 있잖아요. 예, 제3의 길 신당을 하나 만들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제3의 길 신당의 주축 세력은 누가 될까? 이걸 본다면 이제 아까처럼 안철수 통합이 안 되면 안철수 또는 이제 진중권 그다음에 서민 김경률 회계사 있잖아. 이런 데 조국 흑수 쓴 사람들 있죠. 이런 중도 또는 이제 조금 더 오면 저 민주당에 떨어져 놓은 사람 있잖아. 금태섭이도 금태섭. 이쪽에 이런 사람도 오고 예. 또 이제 필요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조홍천 예.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충청도 있잖아. 예. 아까 정진석 예.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 3자 구도로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새로운 정치 질서를 이제 만들어야 한다. 구정치 질서. 이것은 깨버리고 그런 기대들을 하는 사람이 많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국민들의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 강하면 본인이 설사 정치에 대해서 별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들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즘 이게 법조 인사를 저는 법조계만 있으니까 예. 만나보면요. 상당히 윤석열 대망론 이야기하면서
자발적으로 이게 윤석열을 도와주는 이 조직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난다고. 우후죽순처럼 이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예. 저하고 이제 뭐 정치 토론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의 윤석열 잊자. 그다음에 미래 윤석열은 좀 이따 생각하자. 지금 윤석열만 생각하자. 지금 문재인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윤석열만 생각해서 좀 지금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인데. 근데 만약에 진짜 나중에 미래의 윤석열이 정치하면 예. 저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입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하고 논쟁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뭐냐면 이 사람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이념, 좌우 이념의 시대는 끝났고, 이데올로기의 종은, 이데올로기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만기 칠람할 필요 없다. 그냥 윤석열 총장 법치, 헌법, 정의, 공정, 이거만 하고, 그 다음에 경제는 또 전문가한테 맡기고, 예. 외교는 또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만기 칠람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데 옹호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짜 이게 7월달에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입문했을 때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저희 자유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이게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을 이 법조계 주로 이제 변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자발적으로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 세력이랄까 이런 걸 좀 모으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뭐 충안고라든가 그런 고교 후배들이 선후배들이 힘을 모으는 면도 있고, 윤여준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분도 파평윤 씨 아닙니까 같은. 그래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장기표 씨, 지금은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입니다만은 이런 원로급들도 지금으로서는 보수 쪽의 대안이 윤석열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얼핏 들어보니까요. 그렇죠. 윤여준은 이제 39년생이니까 연세가 꽤 됐죠. 네, 논산 이분이 논산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기사도 하시다가,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뭐 여러 가지 공보 수석도 하고, 예. 환경부 장관도 하고, 또 이제 동아약품 바카스 있잖아. 예. 동아약품의 대표까지 했죠. 옛날에 이해창 때 제가 별명이 이해창의 장자방 있잖아. 우리 장량. 대표적인 책사였죠. 예, 장자방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있잖아. 안철수가 새정치할 때 그때 뭐 위원장 장경영이가 예. 안철수의 멘토. 이런 분이 이제 윤여준 이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는 일면식도 없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근데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가 윤길중, 예, 길자 윤기중. 중자. 예, 아버님은 이제 공주 출신이죠. 윤기중. 윤기중입니다. 예, 교수님.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통계학과 교수하다가 지금 명예교수잖아. 예, 이분하고 이제 윤기중 교수님하고 아마 이제 친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학렬로는 이제 파평윤 씨잖아요. 예, 파평윤 씨의 문정공파인데 학렬은 윤석열이 석자 돌림이 삼촌뻘이라 그러대요. 예, 나이는 윤여준이 많아도 예. 학렬은 이제 윤석열이가 삼촌뻘이다 이래 돼 있는데,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윤여준 이분들이 충청도니까 충청 대망론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점찍고 그리고 이제 밀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근데 장기표 선생님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장기표 선생님도 윤석열 미는가 싶어서 쭉 검색해 봤더니 작년 칼럼까지 계속 윤석열 불가론 안 된다는 칼럼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뀐 거고. 저도 그래요. 제가 이게 서정욱 이름 치면요. 윤석열 총장 총장 될 때 윤석열이 권력의 개가 총장 되면 안 된다는 칼럼 있잖아. 이게 지금 계속 상위로 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 1번으로. 왜 그때만 해도 이게 박근혜 이명박 한참 칠 때니까 예. 문재인가 임명했잖아. 예. 이 말은 이게 그만큼 우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어떤 입장을 취할까? 네. 장기표 선생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만 생각하자. 결론은 이래 내린 거예요. 예. 그러나 아마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 윤석열 죽이기라든가 이미지 뭐 추락이랄까 폄하하는 그런 작업들은 계속될 것 같아요. 7월 24일 물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까지도 있었고 윤석열 탄핵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개혁 시즌2도 그런 일환이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맞고요. 근데 이거 제가 윤석열 총장님 뵌 적이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일화를 좀 들어보니 윤석열 총장인데 좌우 뭐 이념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시장 경제 자본주의 있잖아요. 예. 시장 경제주의자인 건 분명한 게 윤석열 총장이 그 서울대법대 입학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거 아버지가 책을 한 권 선물해 줬거든요. 그 책이 윤석열 총장한테 상당히 와닿는가 봐. 뭐냐면 이게 밀턴 프리드만 있잖아요. 예. 시카고 학파. 시카고 우리 케인즈주의의 그 반대잖아. 예, 케인즈주의 반대. 통화주의 있잖아요. 그들에게 준칙에 따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게 시카고 학파 아닙니까? 밀턴 프리드만의 그 선택할 자유. 예. 우리 자유파는 자유잖아. 예. 선택할 자유. 이 책을 아버지가 선물로 사줬는데 아주 이제 감동 깊게 읽고 프리드만을 많이 인용해요. 예. 이 말은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라는 뜻이죠. 뭐 헨리 조지처럼 이게 좌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직접 들었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주로 외교나 경제를 많이 본대. 외교 경제. 예. 근데 그러면 외교 누구 많이 봅니까 했더니 이충근 박사 걸 다 본대. 이충근 박사는 김문수 씨하고 지금 거기 그 당에 있잖아요. 예. 가장 우쪽에 있는 정통 보수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학자가 내 이충근 박사예요. 저도 그분 책은 거의 다 보고 친하거든요. 이분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경제는 누굴 걸 봅니까 했더니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라고 있잖아. 예. 이병태. 예, 이병태. 이분들이 상당히 우쪽에 있는 정통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그 윤석열 총장도 좌파, 이런 건 아니다. 국가주의자는 아니다. 이런 데 이게 생각을 들어요. 어쨌든 윤 총장의 앞으로 행보는 국민적 여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민심에 크게 이제 달려 있다고 보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 총장의 부친인 윤기정 교수와는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현직에 있는 총장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 총장의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시동이 걸린 윤석열 띄우기 앞으로 얼만큼 그 파장과 진동이 퍼져나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윤석열 총장 뭐 지금은 지지하니까 예. 제가 고언을 한마디 드린다면 이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사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게 이제 어떤 해야 지지율이 올라갈까 뭐 이게 어떻게 할까 이런 정치적인 사심 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총장 그런 거 정치적 고려 없이 예. 지금처럼 이게 그냥 문재인 정권 수사만 그대로 이게 직진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연초니까 이제 코로나라든지 또 인사처리고 뭐 후임 장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약간 수사가 정체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탈원전이나 보면 공무원들이 야, 한 달만 버티면 공수처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소환에 응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이두봉 검사장이 수사는 지금 자료를요. 감사원장 최재형 중계 7,000페이지보다 더 많이 지금 수집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와서 이게 막 사심이나 이게 들어가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이게 정치 지지율 되게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절대 하지 말고 7월까지는 오로지 그 권력 수사만 자고우면 없이 밀고 나간다. 이런 이게 모습을. 그래서 지금보다 더 이게 문재인 정권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이게 더 탄압받고 칼에 찔리고 뭐 총에 맞고 대포로 맞고 이게 탄압받아야만 지지율이 유지되고 뜨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지금이라도 윤석열 총장이 고안 드리는 거는 오히려 이제 뭐 대충 타협해서 이제 그 지지율 관리 모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